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도 해야 돼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사가 나온 게 이게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특수활동비를 쓴 걸 봤더니 2023년부터 2년 동안 총 2,868만 원 썼는데 이게 최재 감사원장보다 2배 많다. 그런데 특활비를 쓰면서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은 하나도 제출 안 했다.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특활비는 저는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역들이 이제 모르지만 네. 필요가 있으면은 쓸 쓸 수도 있고. 또 식구들이 있으니까 타이거파라고. 그렇죠. 타이거파가 있어요? 자기 식구들이 있으니까 타이거파들 술도 먹여야 되고 뭐 삼겹살 가끔 한우도 꿔줘야 되고 그러면 또 많이 들겠죠. 근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영수증을 안 냈다. 공무원들은 영수증이 생명이거든요. 더군다나 감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영수증은 안 내고 그러니까 어디에 썼다라는 정도만 그냥 써서 내면 되지.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민간 기업에 있었지만 아주 이 당시 사무총장이고 타이거파의 우두머리인데 네. 아주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영수증 본인이 안 붙여요. 밑에가 해줘야죠. 밑에도 다 해줘요. 아. 말만 한마디 하면 돼요. 네. 근데 그걸 안 했다? 어떡하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거는 그냥 밑에서 다 해주는 거 원래. 네. 야 됐어. 내 거를 누가 감히. 이게 작용했다고 봐야 돼요. 이 오만한 타이거죠. 아. 이게 관료사회에서 그 전문 용어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낸데. 내가 그렇죠. 낸데 네. 네. 조 총장님 이거 증빙하셔. 야, 내가 낸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월 단위로 따지잖아요. 14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이거를 140만 원을 사무총장이 아마 자기가 사무실에서 두고 있는 직원이 둘셋은 될 텐데 이 140만 원을 못 하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죠. 근데 그거를 할 필요조차 없는 권력이었다. 이거를 드러내는 그렇죠. 금액이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드러내는 거죠. 이거를 증빙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같은 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체납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원이에요. 감사원 직원들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할 겁니다. 그 업무 매뉴얼상. 근데 그걸 안 해도 된다. 왜 안 해도 되냐? 나 유병호니까. 이런 거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죠. 이런 나는 접근. 언터처블이라는 거를 네. 억지로 드러내려고 저는 억지로 영수증도 안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그건 공무원 사회의 기본이거든요. 영수증. 근데 안 한 거는 야 누가 갈나 누가 아까 와서 누가 누가 감히 나를 날 건드려? 그런 거. 난 이런 거 안 해도 아니 되는 사람이야. 왜냐면 공무원들이 법인카드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특활비라는 게 개인카드 넣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있는 카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카드에 영수증에 접근이 돼요. 다. 그렇죠. 그 PC에서. 그러면 접근이 되면 유병호 그렇으면 그걸 다 맞춰놓죠. 네. 그럼 만약 근데 봤는데 이거는 영수증을 붙이기가 부적절한데 그러면 다른 거라도 맞춰놓죠.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걸 안 해도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맞출 수가 없는 금액. 보여줄 수 없는 영수증만 보여줄 있었다. 수 없는 영수증만 있어서 야 그냥 아예 하지 마 이렇게 갔거나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더 웃긴 장면이 저는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네. 유병호는 뒤에 이러고 앉아 있어요. 막 질문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앞에서 최재 감사원장이 정말 성심성의 누가 더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네. 장면이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방송사들이 투샷이 걸리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유병호는 완전 띠꺼워요. 막 이러고 있고 최재형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있는 게 진짜 근데 타이거가 감사원에 옛날 타이거가 아닌데 그런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죠. 죽어도 이름을 남긴다. 이름만 남기면 된다. 네. 근데 저는 그냥 사건 기자로서의 궁금. 여기를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원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아니라 유병호를. 유병호를 네. 특검에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게 한결에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저 공사 21g 네. 이거 문제 있다. 나중에 조사할 때 관저 21g 감사원에서 나중에 관저 감사 했었잖아요. 그때 21g 대표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노했다. 야, 네가 뭔데 민간기업 대표를 불러? 아니 우리 다 불렀었는데요. 야, 부르지 마. 그러니까 그 사무관인지 제가 어떤 직급인지 모르겠어요. 그 담당자가 고민이 된 거죠. 실컷 공문으로 보내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있었죠. 메일로 전화해서 저기 안 오셔도 돼요. 여기서 더 웃긴 건 21g의 태도예요. 아니 공문으로 보냈으니까 안 가도 된다는 걸 공문을 공문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보내달라. 뭐 웃긴 놈들이죠. 네. 네? 걔네도 내가 누군데가 있는 거죠. 내가 낸데 내가 무슨 공사했는 줄 알아? 그렇죠. 내가 V제로랑 같이 샤넬 가는 사람이야. 이게 있는 거죠. 와이프가 같이 다니고 그랬으니까. 근데 너 잘못 건드렸다고 혼났지.
안 와도 된다는 거 공문으로 보내죠. 이런 장면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 담당자가 고민하다가 자기도 그걸 안 와도 된다고 공문을 보는 게 너무 모멸감이 드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네. 못하겠다고 상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상사가 아씨, 내가 할게. 그 상사가 메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유병호가 그렇게 지 맘대로 살았어요.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에 걸린 게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이제 김건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사실 기각을 하려면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이제 거칠 수 있게 되는데 이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자문을 받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유병호 사무총장이었다. 그분이 결정을 이제 이거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을 했다. 이거까지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감사위원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타이거파 한겨레에서 단독 썼을 때 제일 웃겼던 계급이 뭐냐면 타이어예요. 타이어? 네. 그건 뭐죠? 타이어는 뭐냐면 타이거가 있고 타이어가 있는. 아닌데 타이거가 굴리는 애들. 이거 아주 어제 사는데요. 아니 뭐 이렇게 장명을 잘하네. 네. 타이어인데 네. 이 말씀 왜 드리는 거냐면 감사원에 무수한 사람들이 타이어였을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타이어였다. 내가 오른쪽 앞바퀴였다. 내가 왼쪽 앞바퀴였다. 11축 아니에요? 나는 제보가 스페어였다. 필요하네. 양심 고백이 필요하네. 양심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원도 기간 정상화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가 지금 많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국가인권위는 내부에 예를 들면 직장협의회라든지 내부에 이런 사람들이 상임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외부에 알리고. 그렇죠. 근데 지금 감사원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보다 훨씬 더 권한도 많고 센 기관인데 근데 어쨌든 그 타이거라고 하는 거에서 막 이렇게 계급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타이어라고 불리는 모멸적인 지칭을 받았던 감사원 직원들이 제보를 해야 된다. 내가 영수증 묻히려고 했는데 유병호가 야, 안 해도 돼 라고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의 기간 정상화는 거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양심 고백 필요하다. 감사원은 되게 중요한 기구 있잖아요. 그럼요. 헌법에도 나오는 기구예요. 그렇죠. 헌법기관이에요. 그런데 감사원이 이제 물론 이전에도 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좀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일을 잘하는 부서도 있죠. 근데 핵심은 지도부는 항상 너무 정치적인 거에 치우쳤다. 감사원은 오히려 완전 헌법에 나와 있을 정도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정부를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전 정부 감사하는 데만 힘을 쓴 거 아니냐. 네. 근데 박지원 의원이 한번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쪽한테 한번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원의 구조적인 문제요? 뭐냐면 뭐죠? 그게 하나의 루틴처럼 돼 있는데 감사원이 공무원들이 살잖아요. 네. 공부할 때 공무원들을 검찰이 공무원 수사하려면 일단 영장을 받아야 하잖아요. 통신자료마저도 영장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공무원들 영장 친다고 하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감사원은 되게 편하대요. 왜요? 그러니까 핸드폰 압수수색 잘 안 나오는데 감사원은 가서 핸드폰 줘봐. 포렌식 좀 할게. 제 걸 왜요? 그래? 그러면 너 고발하든지 너는 다음 징계야. 너는 이제 승진 앞으로 15년은 없을 줄 알아. 그럼 다 준다는 거야. 감사원의 힘이 그만큼 세다. 네. 어마어마하죠. 공무원 사회에서 감사원이 그래? 너 그거 징계하라고 내가 보고 올린다? 이렇게 버리면 무조건 쫄게 되는 거야. 핸드폰 다 영장 없이 핸드폰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절대적 기관 감사원이라는 거예요. 감사원도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공무원들을 압박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짜맞춰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럼 검찰이 감사원이 다 해갖고 왔잖아요. 오케이 수사해. 그래가지고 특정 부분만 딱 포커싱을 해서 하고 그게 약간 루틴처럼 돼 있다.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그 부분이 안 들어있는데 윤석열 정부 3년, 2년 7개월인가요? 돌이켜보면 감사원이 드리블을 막 맹렬하게 해갖고 그렇죠. 공을 띄워만 놓으면 검찰이 넣는 게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기관 정상화 이게 필요하다. 그게 강제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어떻게 그러냐.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사고과를 지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들을 수밖에 말을 없는, 들을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어제 일단 김건희 씨 관련해서 2차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2011년 1월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6대4로 나누기로 했다라고 말한 이제 음성 파일이 법정에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서 사이버 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이버 쪽이라는 단어는 마치 이제 작전 세력을
의미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씨가 이미 이게 작전 세력이었다는 걸 다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왔는데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가당치 않게 들었죠. 가당치 않다. 이거 사이버 쪽 사람들하고 쉐어해야 한다고 40% 내가 주기로 했다고 그게 한 2억 7천만 원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나왔던 내용, 그러니까 워딩은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을 몰랐다라고 거짓말해왔던 한 뭐 7, 8년의 세월 네. 이런 것들이 딱 완전 그냥 본인의 워딩으로 다 반박되는 한 문장이 나온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김건희 특검이 16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박성태 소장님 말에 따르면 22번째, 3번째도 있다고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 수사하는 거 보면 한 4, 5개밖에 안 돼요. 네. 4, 5개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특검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를 좀 드러내는 증거였다라는 특검이 생각이 필요했다라는 네. 게 여기서 좀 증명이 네. 됐다. 그런 증거였다. 예. 요건 사실 이제 서울 고검에서 나중에 도이치모터스를 가지고 와서 했을 때도 나왔던 내용이긴 하죠. 이레세 증권이 그러면 이전에 최재훈 부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수사를 윤석열 정부 때 했었는데 네. 따로 팀을 만들어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팀을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때는 왜 못 밝혔냐. 그렇죠. 네. 능력이 없었냐. 나름 그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불렸었거든요. 외면했던 거죠. 네. 핵심 단어는 저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관리. 2010년 11월 통화에서 당시 그날이 26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네. 근데 위레세 증권과 김건희 씨가 통화를 하는데 그 증권사 직원이 얘기하죠. 오늘 26포인트 떨어졌는데 도이치는 역시 관리하니까 잘 지키고 있네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네. 그럼 관리를 뭐 해요? 또 일반 투자자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또 미래세 증권 직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뭐 종목 좀 폰트 이쁘게 만들어주면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관리하는 작전이 세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서로 간에 알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중앙지검에서 그 당시에는 녹취 파일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뭐 외면했다고 보는데 네. 새로 압수수색에서 이제 나온 예, 거죠. 이번에. 고검에서 받아서 했은 다음에 나온 거긴 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뻔히 의심을 하고 당연히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아마 98%까지는 아니고 한 80%죠 되겠군요. 김건희 씨의 친인척과 일부 사람들 또는 아주 극우의 이상한 분들 빼고는 다 의심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더 의심한 걸 찾아봐야죠. 안 찾아본 거죠. 왜? 대통령 부인이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욕먹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검찰을 자체를 너무 악으로 규정하고 해체까지 가고 이런 거는 검찰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지나치다라고 보는데 검찰도 일단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판받는 건 검사들도 억울해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고 이럴 때 내부에서 목소리가 없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아무도 판사든 목소리 검사든 네. 뭐 술자리에서 했겠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일부 검사들이 했겠죠. 그런데 그냥 술자리 뒤에서 얘기하는 거랑 정말 권력의 정점에 대한 검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냐면 저 권력 내가 잡았다예요. 경찰들은 저 권력 내가 봐줘야지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근데 검사들은 저거 내가 잡았다. 이게 지금까지 사실 검사의 동력이었는데 그거에 해당된 거를 지도부가 뭐 부장검사 그러니까 저기 중앙지검장부터 쭉쭉쭉 감추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 말도 않고 있었다. 네. 이게 문제죠. 그런 게 근데 이제 여기서 예전에 드러나는 거다. 윤석열이 했던 얘기, 청와대 민정에 전화를 했었던 얘기. 네. 내가 사모펀드를 모릅니까? 사모펀드를 하는 거는 자본시장 교란범, 주가 조작하는 새끼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면 예. 네. 자, 여기다, 이거다. 이거다. 주가 조작했다. 그렇죠. 네. 본인의 부인이 네. 그걸 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지금 성대모사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자진 출석해놓고 이제 뭐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일단 뭐 어제 이제 조사한 내용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관련해서 이제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였는데 사실상 이제 그 의혹을 부인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긴 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또 했다. 그래서 뭐 이 조사 자체가 이렇게 무의미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특검이 오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서에 이거는 기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략이 없다. 네. 저랑 동의. 네. 동의? 전략이 없다. 무전략이에요. 그래서 무전략.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정본부 직원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니까 야 니네 왜 이러는 거냐? 밥을 언제 주는 거야? 했는데 오늘 체포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체포가 된다고? 지난번에도 내가 막았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뭐 소장님 바뀌셔갖고요. 이번에 되십니다. 그래? 그럼 갈까? 이렇게 된 거. 제가 볼 때 그날 아침에 결정한 거다? 네, 그날 아침에 결정한 거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뭐야 오늘은? 이렇게 물어봤겠죠. 외환이다. 외환? 이거는 군사작전이라는 거는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 적용한 법리 있죠. 뭐 이적죄인가 뭐 할 때 있잖아요. 네. 그걸 얘기한 거죠.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고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그러고 내가 미쳤다고 쟤네를 이롭게 해? 아니야. 그리고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개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찔러 들어올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를 지적한 거죠. 니네가 법리 적용한 건 문제가 있어. 이거 무죄나. 이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니네는 지금 핵심적으로 의심하는 게 내가 개선을 패싱했다는 건데 나 개선 패싱한 적 없어. 이거는 정상적인 작전이었어. 그리고 이거를 통치행위지. 이거를 군을 부를 통치하는 순 없어. 행위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라는 거야. 뭐 이렇게 본인이 답변을 한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소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으로 본인이 뭐냐면 내란보다는 외환은 방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출석한 것 자체는 저는 즉흥적이었다고 봅니다. 출석은 즉흥적이었다.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다른 방송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세수 안 한 것도 일본은- 즉흥적이었고. 일본은 몰랐던 거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김프로 이제 교도관들 이렇게 지날 때 김프로 오늘 아침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바빠? 뭐야 왜 이렇게 바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체포영장 집행한다는데요? 나? 왜? 뭐 이러고 있다가 아니 변호인한테 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빤스만 뜯고 입고 있을까? 이렇게 못 됐겠죠. 들었는데? 뭐 이러다가 됐어 진행하다 끌어낼 수 있나 봐 보라고 했대. 구치소장님이 직접 오신 됩니다. 구치소장이 직접 갔다는 거예요. 뭐 체포영장 오늘 집행되고 이걸 계획을 설명 바뀌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알았어 듣고 있다가 이거 진지한데 체포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좀 쪽팔리잖아. 알았어 내가 나갈게. 나가서 고목적 하나 일단. 두 번째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당일 수확해서 살아서 싱싱하게 도착하는 완도 활 전복을 소개합니다. 특대 사이즈 주문하실 경우 서비스 한 마리 더 넣어드리는데요. 특대 사이즈 1kg, 증정 한 미 포함 총 12미가 34,900원, 대사이즈 1kg은 12미, 12미 29,8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공덕부채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 향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로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인기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환염에서 무인기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양반이 다른 게 또 있고 뭘 알고 있나 특검이. 그거를 알아보러 갔다. 요거는 네. 방어 가능한데 무인기는 네, 무인기는 그 뭐 겸사겸사 바깥 발음도 좀 세고 가서 무인기에 대해 국한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외환 혐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건 알려진 사실은 왜 그냥 무인기나 외환 혐의가 되게 어려운 게 네. 일반 이적죄를 한다고 해도 법 적용을 떠나서 워낙 비밀스럽게 군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누군가 저는 그냥 가능성이에요. 혹시 무인기 말고 뭐가 하나 더 있다. 네. 거기서 입 닫고 있으면 몰라요. 네. 그게 예를 들어 윤석열, 김용현만 알고 있다. 두 사람이 입 닫고 있고 거기서도 입 닫고 있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만약에 검사가 알고 있는지 특검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러 갔다. 질문을 나한테 던지는. 물론 이거 제 상상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무인기만 국한돼도 그렇죠. 무인기 했는데 뭐 7대 8대 보낸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내가 무인기 말고 딴 것도 보냈는데 얘네들이 알고 있나?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가서 질문 쭉 다 뽑아오니까 본인 검사 시절을 봤을 때 그러면 특검이 뭘 알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체크. 근데 저는 기소 가능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왜냐면 사실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쉽지가 윤석열이 않다. 이제 그 지점을 좀 강조한 것 같은데 네. 그 무인기를 보낼 때 그 안에 있는 좌표가 포함되어 있는 GPS 메모리를 그대로 구형 메모리를 달아서 보냈거든요. 네. 그럼 떨어진 게 있잖아요. 떨어진 게 있어요. 떨어지면 얘네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해서 복원을 분해를 하겠죠. 하겠죠. 분해해서 네. 복원하겠죠. 그러면 좌표가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뉴스들은 그 좌표를 다 그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날아갔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럼 북한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럼 요걸 어떻게 볼 거냐, 기술적으로. 근데 우리가 드론 작전이라고 하는 거의 기술적인 어떤 숙련도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말하자면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서 이게 현격히 미달되는 걸 보냈고, 이거는 고의로 이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라고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 지점에 대한 평가가 있을까? 법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일부러 이 드론에 대한 어떤 경로를 네. 노출시켰네. 라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근데 이제 윤석열이 그걸 좀 지금 좀 간과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군사작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네.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일반이 적재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거는 고의로 추락시켜서 노출시켰다. 네. 대한민국 무인기가 평양 한복판까지 가서 떨어졌네. 김정은 열받지. 이제 너도 뭘 좀 해봐. 이걸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네. 너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또는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해도 내심 떨어져도 나쁠 거 없네. 어차피 북한에게 어떤 북한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고 했는데 안 떨어져도 되고 떨어져도 그만. 일단 저공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양 시내에서 저공이었기 때문에 그럴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드론이 이렇게 기역자로 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출발을 하면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른데 이렇게 가거든요. 초도를 옆에를 스치면서, 초도는 적에 그게 있습니다. 뭐라 그러나요? 레이더 같은 거? 레이더나 네.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초도를 스쳐서 올라가서 이렇게 기역자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좌표 우리가 드론을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낮게 날아서 노출됐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도로 어떤 좌표로 가고 이런 게 노출되잖아요. 네. 그거를 감수했다. 그것보다 이게 낫다라고 판단했으면 이거는 제가 성립되는 그리고 거예요. 실제로 그 후에 북한이 어떤 조치들을 하죠. 네. 무슨 뭐 사무소를 폭파한다든지 길을 막는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연달아서 이어지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북한이 왜 저렇게 갑자기 강경 조치를 하는지. 김정은은 뭐야? 뭐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때 농담으로 했었는데, 그때 보면 그 직전에 요 드론이 날아갔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군사작전이 아니라 계엄을 위한 하나의 사전 포석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분은 다 그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법원이 근데 요새 법원이 요새 미덥지가 않아갖고. 그러니까 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긴 근데 합니다. 영장조사 판사가 4명이 있으니까 네. 실제 뭐 그런 판사들이 약간 정파성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계속 찔러본대요. 다른 판사를 한번 해볼까? 그렇구나.